기본 펑션은 이렇게 그냥 뭐 받아오는 걸 아무거나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아온 친구들을 저희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받을 건데, 첫 번째는 원시 타입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프리머티브라고 하면서 원시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프리머티브. 자, 원시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얘들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tring, number, null, 뭐 undefined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가 배웠던 변수에 담을 수 있는 친구들의 종류입니다. 문자열, 숫자, 나머지 두 개 똑같이 null이랑 undefined 이런 애들이요. 여기까지는 원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싯돌로 자료를 관리한다 느낌으로 간단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객체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어로 객체가 뭐였어요?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브젝트. 영어로는 아브젝트라고 하는데, 자, 이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뭐도 하시냐면요, 추가로 어레이, 배열, 어레이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어레이. 자, 실제로 정말 어레이가 그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눈으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 펑션이라는 친구 안에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중괄호와 리턴 사이 공간을 만들고, 자, 콘솔 로그 해볼게요. 콘솔 .log type of를 쓰겠습니다. type of. 자, 그래서 얘 타입이 뭔데?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type of. 그 다음에 그냥 문자열 하나 적어놓고 Alt Shift 키로 방향키 누르면서 한 6개까지만 복사할게요. 총 6개. 자,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는 숫자, 세 번째는 null, 네 번째는 undefined 넣어주고요. 자,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이렇게 중괄호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만 담아줄게요. name은 윤덕현이다 라고만 담아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친구한테는요, 자, 아무것도 없는 배열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A 쉼표 문자열 B 이렇게 두 개만 담아 놓고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해서 실제로 이런 타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제 거 만들어 봤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타입들이 있습니다. 자, 18번, 19번, 20번, 21번 줄은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원시 타입 친구들이에요. 자, 18번부터 string number of 잠깐만요. string number. 여기 널로 지금 널이라는 친구는 오브젝트 나오네요. 그렇죠? 신기하네. 자, undefined까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원시 타입에 있는 친구 널은 다른 데로 빠져야겠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네 가지 친구들은 되게 간단한 친구들. 널 자체는 없다라는 값이니까 좀 특이한 친구라고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내뱉나 봐요. 전 이거 타입 검사를 처음 해봤거든요. 널 친구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객체 타입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오브젝트라고 만든 친구는 너무 당연히 오브젝트가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배열 친구 뭐가 됐습니까? 얘도 오브젝트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왜 오브젝트와 원시 타입을 제가 굳이 꺼내서 비교를 하냐면요, 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을 취급하는 방향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원시 타입은 뭐 대충 널브러져 있어 라는 느낌으로 방목을 해도요, 네가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나는 너 정도는 쉽게 다룰 수 있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객체 타입은 정중하게 모십니다. 자, 제가 메모리 할당해서 이곳에 좀 모셔둘게요. 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제가 부를 때 뿅 나오는데 제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스탠바이 해주시면 제가 그때마다 모셔서 부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객체 타입이란 친구들은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을 리액트에서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프로그래밍은 이런 객체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요, 이런 객체는 이런 원시 타입의 집합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 안에 담아놓은 네임은 결국 문자열이에요. 이들도 배열이라는 이런 객체를 리턴하는 이 친구 안에는 결국에 문자열을 담아놨어요. 또 그 안에 뭔가 담기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결국은 객체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는요, 여기에 인자값으로 객체를 받아옵니다. 자, 뭘 받아온다고요? 객체를 받아온다라는 겁니다. 절대 원시 타입으로 받아오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객체로 받아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객체를 까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올게요. 제일 아래.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선언해 주시고요. 객체 안에다가 어제 했던 것처럼 first name으로 덕현 담아주시고, last name에다가 윤이라고 담아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name이라는 친구를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아래다 오셔가지고 console.log name에서 last name 꺼내고 싶다. last. 그렇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console.log name.first. 자, 이렇게 객체를 접근해 오는 건 너무 쉬웠어요. 자, 그렇죠? 제가 객체를 더 가지고 놀자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39번과 40번 줄을 봤더니 어랍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중복이 발생되어 버렸네. 여기 두 개. 난 이거 싫어 라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자, const 선언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중괄호를 한 개 만들어요. 밖으로 나가서 얘는 name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가를 선언하는데 이름을 선언하지 않고 바로 중괄호를 까버렸네요. 자, 근데 name은 뭐예요? 여기 위에 선언해둔 얘는 오브젝트 객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를 바로 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꺼낼 수 있는지 중괄호에 가셔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first와 last 두 가지를 가져올 수 있대요. 정확하게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위에 선언해둔 이 오브젝트 name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되는지 보시려면 여기다가 중괄호 오셔가지고 엔터 하시고 first 탭 쉼표 last 가지고 올 수 있죠. 정말 되는지 보시려면은 자, 이 아래에 있는 두 친구들의 네임이 있죠. 없는 걸 적어봐야 돼요. 자, 콘솔 점 잠깐 너무 길게 했네요. 콘솔 점 로그 first 복사한 다음에 얘는 last. 이게 되냐란 말이에요. 자, 저장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41번, 42번, 44, 45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정말 똑같이 출력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name.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귀찮다 라고 한다면은 name을 호출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34번 줄에 있는 이 name이라고 하는 이 선언해놓은 변수 자체를 지워버리고 중괄호 만들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바로 또 꺼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41번 줄 쓸 수가 없게 됐지만, 자, 아래 있는 거 주석 처리하면요, 이렇게 내가 얘는 뭐야 라고 하면서 이름 같은 거 안 지워주고 바로 객체에서 이것만 꺼내올게 라고 하는 것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몇 가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객체라는 건 항상 선언할 때 이름을 부여하고 얘는 객체야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부를 때는 객체 이름 점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추적해 들어갔는데, 우리가 객체 자체는 이름을 선언하지 않고 중괄호를 까가지고 객체에 있는 값을 바로 꺼내와서 객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잘 적으세요. 객체는 원래 객체의 이름을 선언하고 얘는 객체의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값을 지정해 줬어요. 자, 그런데 객체 타입은 특별하니까 메모리에 저장해 놨으니까 얘는 더 이상 변수의 이름을 할당해 주지 않아도 얘는 객체님을 불러오시는구나
그래요, 객체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중괄호를 까고, 변수 이름 없이 중괄호를 까고 그 안에다가 담아놓은 값을 바로 불러올 수 있다 라는 특별한 친구가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신 채로 props 딜링을 접근하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실제로 이제 props 딜링 해볼게요. 우리 최상단에다가 하나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import 아이템을 불러와 주세요. 아이템이라는 친구는요 어디 있냐면요, from 경로를 찍으실 때 점 슬래시 하시고 바로 같은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p 태그 아래에다가 태그로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온 다음에 셀프 클로징 해주겠습니다. 셀프 클로징. 자, 그리고 이제 저장하신 다음에, 자, 우리 화면에는 그냥 아이템이 하나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자, 콘솔장 줄여준 다음에 이제 컨트롤 누른 채로, 자, 위에 있는 아이템이란 이름, 경로 또는 이 컴포넌트를 클릭해 주세요. 창이 새로 열려요.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면이 크니까 치워놓은 다음에 좀 같이 구경하면서 볼게요. 자, 우리 아이템이란 친구한테다가 그냥 인자값에다가 프랍스라는 걸 받아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리액트에서 받는 프랍스는 객체입니다. 적어드릴게요. 자,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받는 이 프랍스는 객체, 무조건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좋아. 자, 아이템에다가 지금은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다운편에다가 제 이름을 적어 볼게요. 텍스터라고. 그리고 저장합니다. 자, 이제 내가 객체라고 하는 친구한테다가 텍스트를 넘겨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props 딜링 2에서 전달해준 텍스트를 받고 싶다, 객체처럼 접근하면 됩니다. 자, 우리 div 안에 있는 아이템 지워버리고 적어볼게요. 자, 중괄호 여시고 props .text라고 하신 다음에 저장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이라는 친구가 정말로 이렇게 텍스트한 이름을 내뱉는지, 여러분들 이름을 내뱉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저장 텍스트를 받아오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객체님, props님, 이 이름 말고 객체를 바로 내뱉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객체라고 하는 이 인자값에 받아온 이 props라는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고 지운 다음에 중괄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템에 전달해준 이 텍스트라고 하는 값을 바로 텍스트라고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리턴하는 값 안에 있는 div 값 안에는 props라는 인자가 사라졌죠. 바로 props라는 이름 삭제해버리고 객체 중에서 있는 텍스트 값을 받아온다고요. props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받아와서 바로 쓸 수 있는지 Ctrl S 눌러가지고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보세요. 불러옵니다. 불러와줘요. 자, 이렇게 리액트 컴포넌트는 객체를 받아오는구나, 인자값으로.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객체를 받아왔을 때 그냥 props라는 인자값으로 그냥 받아오면 되는데, props라는 친구가 객체로 전달하니까 props라고 이름 짓는 거 생략해버리고 바로 중괄호 열어서 그 값을 꺼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 객체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다면 리액트 컴포넌트 받는 이 객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추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라고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이게 뭐냐면요, 이런 타입 오브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 있는 타입 있죠, 타입.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이면 문자열, 넘버면 넘버, 이런 식으로 타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입스크립트가 아닌 그냥, 자, 이거 지울게요.
헷갈린다. 자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리액트 컴포넌트는 여기 위에 객체를 바로 까가지고 이렇게 내가 뭘 받아오겠다고 먼저 정의를 해줘야만 내가 이 아이템을 부르는 이곳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했을 때 그 값을 자동 완성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뭐가 다른지 보세요. 자, 아이템 여기 인자 값에다가 props라고 하는 걸 받아오겠다고 내가 정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 아이템 불러온 곳에다 가셔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아무리 해도 텍스트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걸 몰라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는요. 자, 컴포넌트를 만들고 인자 값에 중괄호를 열어서 값을 어떤 값을 불러올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야만 결과로서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곳에서 어떠한 값을 입력해줘야 할지 자동 완성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그런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는요, 여기 인자 값에다가 뭘 받겠다고 하면서 props 적어놓고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어떻게 하냐 보여드리는 겁니다. props를 줄 때 땡땡이라고 하면서 얘는 뭐야 라고 미리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는 string 타입으로 받아와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자동 완성이 돼요. 내가 그냥 props를 퉁 치는 게 아니라 props는 이렇게 생긴 객체를 받아낼 거야 라고 미리 정의를 해두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는 자동 완성을 해주지만 이런 기능이 없는 생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지원이 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props 딜링 할 때 무조건 객체로 넘겨줘야 되고 습관적으로 여기에다가 props를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까서 적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 중괄호에다가 받아오는 것이 그냥 자바스크립트는 편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여기 props 딜링 컴포넌트 최상단에다가 임포트 하겠습니다. 중괄호를 열고 바로 두 개 임포트 할게요. use state와 쉼표 use effect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from 리액트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위에 선언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터지거나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props 딜링 to 화살표 함수가 시작하는 이 중괄호와 리턴 사이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 const 한번 선언해 볼게요. 자, name 쉼표 set name 은 use state에서 기본 값으로 그냥 빈 문자열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요, 자, 사람들을 받아오는 배열한 게 만들고, 자,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빈 문자라는 게 만들어 놓고, 자, on submit이라고 이름을 입력했을 때 뭔가 작동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폼 안에다가 간단한 인풋 창과 버튼을 넣어 놨습니다. 이제 추가 버튼 누르면은 아이템 뭔지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래에서 만들어 놓은 친구 너무 지저분하다, 그렇죠? 여기 콘솔 로고 있는 것들 싹 다 주석 처리해 주세요. 아래에 내려가면 콘솔 로고 또 있거든요. 콘솔.로그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석 처리하고 왔어요. 저는 이게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폼 태그가 끝나는 부분에 와서 엔터 여러 번 쳐서 공간을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맵으로 한번 쏴볼게요. 자, 중괄호 만드시고 엔터 친 다음에 배열을 가지고 온 다음에 .map 하셔야 되니까 빈 배열인 people .map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까지. 자, 괄호를 했다면 엔터 한 번 더 쳐가지고 화살표 함수를 한 개 만들어 줍니다. 중괄호. 자, 중괄호 안에다가는 return 괄호 엔터 해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people.map 하는 이 친구 그 맵에다가 나오는 이 화살표 함수는요, 인자값으로 두 개를 받아올 수 있어요. people에 들어가는 각 객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people이니까 person이라고 받아올게요. person 쉼표 인덱스 받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person이라는 친구는 일단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둔 아이템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태그를 열고 리턴 안에다가 태그를 열고 아이템 적어주시고 슬래시 적어주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에다가는 일단 키 값으로 인덱스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요, 자, 텍스트 값을 입력해라고 하는 자동 완성이 되죠. 자, 텍스트는 탭 하시고 중괄호 안에다가 person을 넣겠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게 맞아요. 자, 이름 아무거나 입력합니다. 엔터. 자, 콘솔 로그 잘 출력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진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사람이 중복되는 이름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people의 사람들을 늘려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people을 건들고 싶다 하실 때는 set people을 하셔가지고 탭, 그 다음에 배열은 항상 이전 값을 받아온 다음에 여기 이전 값을 복사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나는 이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네임을 삭제하시고, 자, 복사하기 앞에다가 네임 붙이고 쉼표 하시면 돼요. 일단 저장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잘 추가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뿅. 다음 사람 뿅. 그 다음 사람 뿅. 똑같은 사람도 계속 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 하지 못했던 실험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리 개발자 도구 중에서 자, 콘솔 말고 엘리먼트 또는 요소를 클릭해 주세요. 요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 HTML 어떻게 생겼는지를 뜯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div 태그 클릭하시고 아이디는 루트입니다. div 태그 안에 또 다른 div가 있는데 여기에 폼, 그 아래 div들이 막 이렇게 있네요. 보이시죠? div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을 추가할 때 어디가 싹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싹. 왜 아래 태그가 보이지 이렇게? 방금 차이를 느끼셨나요 혹시? 우리가 추가한 거는 몇 번째 아이템이 돼야 되죠? 첫 번째 아이템이요. 그쵸? 그럼 다시 헷갈리니까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하나씩 추가해 볼게요. 자, 1 엔터. 잠깐만요. 요소를 잘 검색하신 다음에, 자, 1 엔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 엔터. 자, 1번 div와 2번 div 다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3번 엔터. 3. 자, 전부 다 지금 새로 다 돌고 있죠. 다 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가지고 이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채 아이템 열어가지고 아이템이랑 이 친구 아래다가 뭐 하나만 더 입력하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div 태그를 다 컨트롤 X로 잘라주셔요. 그 다음에 리턴 뒤에는 괄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엔터 치겠습니다. div를 집어넣었어요. 다시. 자, 괄호 안에다가 div 태그 넣은 것밖에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잘라내고 중괄호까지 싹 다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p 태그에다가 텍스트 넣어줍니다. p 태그 아래다가 그냥 인풋 단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흉측한 모양이 생겼어요. 그러죠? 자, 3번에다가는 3333 입력하시고
2번에다가는 3333 입력합니다. 2022. 자, 그리고 이제 추가하는 버튼 여기다가는요. 자, 4번을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요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라면요. 4를 추가할 때는 4의 인풋에는 아무것도 없고 3의 인풋에만 333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 눌러보세요. 0.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랑 달라요. 이 3333 2222가 누구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숫자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나냐? 자, 인덱스에 보셔가지고 여기 있는 키 값이 고유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덱스라는 거는 순서가 고유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그냥 텍스트는 변수로 담아가지고 똑같은 걸 전달해 주지만 인풋 창처럼 뭔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친구들을 같이 묶어놨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인덱스 값을 쓰지 않고 펄슨만 써가지고 키 값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4444 3333 입력했을 때 우리가 5라는 친구를 추가할 때 잘했는가 보는 거예요. 자, 추가 눌러보세요. 추가 뿅. 이젠 잘했네요. 그쵸? 마음에 안심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555에다가 얘는 555 4개 적어주고 다시 똑같은 5를 추가해 볼게요. 엔터.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펄슨이라는 값이 5가 2개가 있으니까 어떤 녀석이 그 5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최상단에다가 아까 인풋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펄슨이라는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다면 이 펄슨도 좋지 않은 키 값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머리를 굴린 게 합치는 거였습니다. 자, 백틱을 만드시고 키 값을 키 값을 지우신 다음에 백틱 안에다가 달러 중괄호 쓰신 다음에 펄슨과 자, 펄슨이 되는 건 지금은 저희가 문자열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 객체를 쓰신다면 객체 안에 있는 문자열한 개 잡고 자, 바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달러 사인과 중괄호 만들고 인덱스를 합쳐버리는 겁니다. 자,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1까지 다 이렇게 다른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펄슨 합쳐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5를 추가해 보는 거예요. 뻥. 얘도 좋지 않는 친구네요. 얘도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막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닌가 보네요. 붙여넣기 저장하고 얘는 그렇게 좋지 않은 숫자인가 봅니다. 아, 이거 꼼수를 좀 쓰려고 했는데 인덱스란 친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막 임의대로 바뀌는 숫자를 집어 넣는다거나 펄슨을 뭐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키 값은 나중에 저랑 같이 이제 맵을 쏠 때는 무조건 고유한 키 값이 있는 거를 쏴줘야겠다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황 자체를 내가 배열을 만들 때 문자열을 담는다면은 최소한 중복이 되는 친구가 담기지 않도록 코딩을 하시거나 문자열이 아니라 객체 타입으로 문자열이 있는 값과 키 값이 있는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배운 거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맵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바로 키 값, 키 속성에 넣는 값으로 인덱스 노노 훨씬 더 정교하고 고유하고 반복되지 않을 값을 넣어야 함. 자, 이때 이 값의 타입은 무조건 문자열.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키 값을 배워봐야 되니까 지금 바로 저랑 업데이트 하러 가시죠. 자, 위로 올라옵니다. 자,
자,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배열에다가 배열에 그냥 사람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넣을 때 키 값을 입력해 버리자고요. 아예.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새로 고침해 주시고요. 웹브라우저 새로 고침한 다음에 자, 네임이라는 친구를 더블 클릭합니다. 중괄호 만들어요. 자, 네임은 그대로 박아 놓지만 쉼표하고 나서 id 값을 줄게요. id 값은요 프레브 점 랭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있는 친구의 길이 값을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은 id가 1 되고 두 번째 id가 2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급하게 바로 1 적고 엔터 쳐버리면 에러 뜹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people은 객체입니다. 이거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자, 키값도 다시 바꿔야 되겠죠? 바꿀게요, 키값을. 자, 이제 person 점 하시면은 지금 뭐가 안 나오네요. person 점 id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로는 person 점 name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 넣어볼게요. 1 엔터. 여기다 1에다가는 인풋에다가 1 4개 적어주시고, 자, 2 엔터. 2 4개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 다시 한번 갈게요. 2 추가, 2 추가. 이제는 어때요? 키값이 고유하니까 아래 인풋은 그대로 고정되고 위에는 인풋이 따라다니지 않죠. 이제 누가 누군지를 리액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해보고 한 번 더 보면 좋은 게 다시 요소 검사에서 쫙 펼쳐가지고 우리 폼 아래에 있는 div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까는요 div 전체들이 싹 다 맵에 쏘는 div들이 전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키값이 고유해지니까 내가 추가하는 친구만 뿅뿅뿅 제일 상단 것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키값이 가지는 정말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제가 인덱스 넣어가지고 코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리액트가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 말은 뭐다? 방금 성능을 향상시켰다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